뭐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가 좋다는데 대체 메타버스가 뭐야? 아마 작년에 다 이런 경험 하셨을 겁니다. 네. 메타버스가 좋다는데 메타버스 종목이 대체 뭐야? 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많고 그때는 메타버스 ETF 자체를 들어갔어도 수익이 많이 그렇죠. 났었습니다. 네, 왜냐면 투자자들은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어떤 기업을 종목을 선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김병수 PB께서 그 해답을 주신다고 하니 기대하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은 어떻게 종목을 발굴할까 하는 것이에요. 시장에 대한 매크로의 뷰를 물론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렇죠. 뭐 인덱스를 요즘 많이 합니다만 뭐 선물 사거나 지수 사는 분들 개인 투자자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데 종목 선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ETF라는 좋은 그 도구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올해 뭐 작년에 사실 동학개미로 인해서 동학개미 하면서 투자를 다시 시작하거나 새롭게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 그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야, 이 동네는 여기는 놀 데가 못 되는구나 해서 그쵸. 사실은 되게 지치고 힘들고 그런 소위 약간 MTS를 지웠다. 그런 분도 굉장히 네. 많을 거예요. 혹은 지우진 않았지만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만 먼저 해주시고. 저도 물론 제가 뭐 주식을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주변에 이제 똑똑한 애널리스트라든지 경제학자들이 쓴 글과 책을 읽어서 저는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무섭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마이너스 40%는 뭐 기본이시고 종목별로 마이너스 7, 80%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장이죠. 올해 그렇죠. 어려웠죠. 네. 그리고 그 종목이 또 모르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들어본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현재 코스피 지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가 없었다라면은 2020년 2월 이후에 아마 딱 지금 정도가 상승 추세에 맞춰서 지금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삭제한 기간이라고 다시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이 업종별 순환매도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MTS를 다시 보셔야 된다. 지금은 삭제하셨다면은 깔지는 않더라도 깔지 않더라도 깔 준비해요? 깔진 않더라도 인터넷에 뭐 치면 나오잖아요. 주식 종목들 가격 같은 거. 한 번씩은 좀 보셔야 되고 지금은 이제 신문 기사를 좀 보시면서 앞으로 주도 업종이 뭐가 나올지를 살펴보셔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투자를 막 했다가 작년에 이제 별거 아니네 주식이 투자가 뭐 넣으니까 막 수익 막 올라가네 이런 분들은 고생을 좀 많이 했고요. 그렇죠. 투자 그만둔 분도 있고 사실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행복해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남으신 분 같이 고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떠난 사람 돌아오라 계좌 틀라 우리 얘기 듣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주가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포트에 주식이 없는 투자자는 주가가 상승할 때도 주식을 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쨌든 버티면서 줄이면서 주도를 쫓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투자 종목을 선정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방법을 좀 권유해 주시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탑 버텀이라고 표현되는 경제부터 시작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경제부터 시작해서 산업, 업종, 종목 이렇게 내려가서 공부하시는 게 크게 잃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탑다운과 바텀업이 있는데 주로 이제 탑다운 방식을 권하시는군요.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을 이해하신 다음에 업종을 살펴보고 거기서 이제 뭐 되는 산업과 되지 않는 산업을 구별하신 다음에 거기서 종목을 픽하게 되면은 엔간히 큰 또는 시총이 좀 큰 종목들을 찾으시게 되더라고요. 요 종목 좀 찾아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ETF를 활용해서 저는 요걸로 제가 실제로도 저 처음에 뭐 공부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가 좋다는데 대체 메타버스가 뭐야? 아마 작년에 다 이런 경험 하셨을 겁니다. 메타버스가 좋다는데 메타버스 종목이 대체 뭐야? 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많고 그때는 메타버스 ETF 자체를 들어갔어도 수익이 많이 났었습니다. 왜냐면 지금이야 뭐 위직 스튜디오와 덱스터와 이런 종목들을 구별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메타버스를 설명할 때 다들 뭐 싸이월드 아시죠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아마 되살려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 정리하면요.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부터 산업을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네. 방법이 있고 뭐 밸류를 보는 방법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뉴스에 따라서 네. 움직이고 뉴스 테마 정책 뭐 이거 책 한 권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중에 우리 김병수 PB님은 ETF를 활용해서 네. ETF를 사고 팔라는 게 아니라 ETF를 ETF 에서, 활용해서 네.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다는 네. 거죠. 그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HTS를 꾸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도 네. 실제로 이걸로 공부를 했는데 지금 제 컴퓨터에 말씀하신 뜨겠죠. 네. 네. 그러시면 요거는 뭐 제가 광고하려는 건 아니고 이거는 미래에셋 타이거 ETF인데 네.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라인업 하면서 ETF 쫙 나옵니다. 네. 근데 아까 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반도체 업종 뭐 말해봐 이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고 뭐 몇 개 말 못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에서 구성 종목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이게 업종 비중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쭉 만약에 보신다면은 물론 처음부터 이 종목들이 반도체 전체라기보다는 요걸 살펴서 들어가셔서 하이닉스는 뭐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관심 종목으로 하나씩 넣어놓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기도 한 점이 이렇게 보면은 순환매가 눈에 들어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걸 클릭해 보면 반도체가 확 빨간 날이 있고 어느 날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를 만약에 본다고 했을 때도 걔는 지금 뭐 네. 이렇게 그날 표시를 해줘요? 요걸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거죠. 넣어요. HTS 네네. 관심 종목에 넣어놓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음. 이런 식으로 만약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셀을 만드는 친구들이 있고 그 아래쪽에 양극재, 음극재 다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가 업종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요것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신 후에 이 이후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느 날은 요 관심 종목들 전체가 빨간 날이 있고 또는 뭐 반도체 쪽이 파란 날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살펴볼 수가 있고 특히 이렇게 넣어두게 되면은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흔한 종목은 아니었죠. 2차 전지 이렇게 활성화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예. 그럴 때 봤을 때 이 이후에 다시 공부가 더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는 완전 반도체 그 2차 전지 셀을 만드는 애들 그리고 여기에 뭐 포스코케미칼과 뭐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또는 음극재를 생산하는 업체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공부를 들어갈 수가 있고 기초적으로 완전히 주식을 잘 모른다고 하실 때는 ETF 쪽에서 종목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고 특히 이게 저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도 시가총액이 좀 규모가 있는 종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좀 낮아서 테마성으로 또는 네.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이 아니라 조금 그래도 이런 업황에 맞게 움직이는 종목들만 볼 수가 있어서 크게 잃지 않는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ETF를 통해서 어떤 종목을 사람들이 기관들이 관심 있는지를 선별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우리는 뭐 2차 전지 관련 쭉 나열하면 뭐가 찐인지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관심 종목에 섹터 구별 해놓으면서 대체로는 이렇게 시총 순위로 이렇게 매겨놓긴 하는데요, 그죠? 그런 것들을 기관들이 설정하는 거잖아요. 하면서 뭐 얼마나 비중이 들어갔는지가 맞습니다. 그 기업의 중요도를 말해준다. 예, 그래서 ETF를 보유하는 거고요. 물론 100%는 없어요. 이거 아까 이제 반도체 ETF 말씀하셨는데 네. 반도체 ETF는 반도체 다픽종은 뭐예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안 들어가 있어요. 반도체 ETF에. 왜냐? 걔를 넣어버리면 안 맞습니다. 예, 완전히 네. 시장 삼성전자의 비중이 너무 크기 맞습니다. 때문에 시장 그냥 뭐 코덱스 200이랑 비슷해져 버리기 네.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빠져 있어요. 그걸 알고 하이닉스 예를 들면 뭐 DB하이텍 네. 앞서 말씀하신 뭐 워닉 브라더스 이런 거 있을 고용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거를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